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희나입니다. 국내 증시를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마치 허들 마라톤 같은데요. 왜 항상 잘 가다가도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는 건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장애물은 아무래도 연준 인사들의 긴축적인 발언,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진한 1분기 실적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 증시 그 허들을 잘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폭을 많이 줄였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언론 기사나 분석 내용에 따르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복귀를 짚어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관련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장은 약간은 조정을 받는 듯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진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진단쇼에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도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고동님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네, 태리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러브수기님, 준호님, 앞산솔님, 그리고 또 누가 오셨을까요? 서단계 1년차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리님은 제 댓글만 읽는다 말씀 남겨주셨는데 웬일로 오늘은 스윗테리시네요. 스윗테리. 네, 테리베어네요. 테리베어. 스윗하셔서 오늘은 테리베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종복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한화솔루션 평단가는 47,000원에 보유비중 40% 들고 계신데요. 존경하는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매입을 해서 53,000원에 못 팔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반등과 향후 물적 분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단해주세요. 부탁 남겨주셨는데요. 한화솔루션 47,000원이면 그래도 수익은 보고 계신데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와, 첫 타 종목서부터 이제 드디어 센 주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한화솔루션 주주들도 많을 거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종목 진단을 할 때 원칙이 있다는 얘기 제가 이 방송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해 줬죠. 밑으로 지지권은 좀 넉넉하게, 그 다음에 위로 저항권은 좀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 시장 상황에서 어떤 그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장이 좋을 때, 지수가 좋을 때는 대형주가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지수가 급락할 때는 대형주가 좀
불리하게 움직이고서부터 이런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이토마토에서 15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화솔루션은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종복이가 하는 모든 내용은 VOD에 올라가죠. VOD에 올라가 있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VOD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진단하는 프로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른 주식으로 추천을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별로 안 좋은 주식은 매도하라고 하고 더 좋아 보이는 주식으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진단 프로에서는 추천 안 하는 게 맞죠. 대신 100종목 중에 한두 종목 정도는 슬쩍 눈치는 주죠.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꼴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한화솔루션이 이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라 이제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 종목은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해 준 거고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한화솔루션은 지금 주식시장에 맞는 주식이 아닙니다. 대신 이 종목은 한화솔루션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태양광이 날아갈 때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켓텐에서 거의 추천주였어요, 여러분. 추천주. 태양광이 날아갈 때. 요 지점은 추천주, 요 지점은. 근데 지금 종합이 단위 한 단계 높아졌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고, 이 주식은 쌍봉을 주고 밀려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초보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초보자라는 거. 원래 이렇게 기술적으로 쌍봉을 주고 밀려 내려오는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7,000원대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뚫을 때 사면 사자마자 먹는 거거든요. 이게 사자마자 먹는 법이라는 기법이 있고, 한화솔루션은 쌍봉을 주고 밀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공부를 하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게 지나고 나면 보이죠,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급락했을 때, 대형주는 이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해서 특정 저항에 가면 한번 팔아주는. 왜냐면 대형주는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급등하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얘기해주고 이분한테는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한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가격 법칙상 5만원 언저리가 저항이고 5만원 언저리가, 저는 여기서도 이 종목 기준과 원칙대로 비중 축소.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분할이라는 공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한화솔루션은 특이하게 어떤 게 호재인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는 한화가 넘버1입니다. 한화가 넘버1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서는 강력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 그게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시장을 봐가면서 저점으로 왔을 때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는 것은 오케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만원대가 단기 저항이고 거기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주식 얼마든지 많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다른 주식이 얼마든지 많다라고 해서 이 종목은 어떤 주식을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이 종목 스타일입니다. 그건 본인이 같은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셀 관련주에서 선택하라. 네, 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5만 원대 단가가 저항선이 될 것 같아서 이 5만 원대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해보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이사 계획을 만들어보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련 종목으로 한화솔루션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댓글 보는데 니나노가
뭔지를 몰라서 니나노가 무슨 종목이지 하고 댓글을 유심히 봤더니 나노 신소재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니나노 신소재인가요? 니나노 신소재. 근데 오늘 정말로 니나노 할 만한 게 오늘 주가 자체가 1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들고 계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니나노 신소재를 통해서 더 큰 수익 창출해 나가시기를 제가 여기서 함께 응원해 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댓글창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신 러버수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엔캠입니다. 엔캠 68,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시고요. 우리 수기님이 정말 귀엽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엔캠 68,000원까지 아직은 채워야 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1.9%로 오르고 있거든요. 엔캠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봐봐. 이거 이토마토가 작정을 한 건 아닐 텐데, 역시, 그죠? 예. 엔캠 나오네요. 하늘의 뜻이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이종복 스타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추가 매수입니다. 이렇게 확정형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이 주식이 최근 시장 유행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로 수렴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고, 급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상승 시도를 나오다가 거길 못 넘어가죠. 이걸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지지가 깨지면 급락인데, 급락이 나오니까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또 부딪혔죠. 그러면 이 주식은 또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자리 언저리까지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단이 여기인데 딱 지금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강하죠.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까지가 갱신이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특징이니까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 비중을 늘려버리면 비중을 늘린 것만큼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수익이고, 기존에 물려있던 것은 그 자리에 오면 본전에 오니까 먹고 나오게 되는 거죠. 주린이나 아니면 여기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를 알면 여러분들 초대박 나는 겁니다. 자신있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종복이의 완탑.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완탑은 무조건 포스코 케미칼이고, 요거 아까 마켓텐에서 이게 원래 밀렸어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해서 안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고가 뚫고 날아가죠. 에코프로가 요새 잘 갔어도 작년 올 1월 20일 타이밍에 위치해서 포스코 케미칼을 산 사람이 수익은 월등히 컸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날아간 다음에 얘가 순환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이쪽이 순환매가 나오니까 나노 신소재가 날아가는 거고 대주전자가 따라가는 거고, 이게 순환매 원리. 마켓텐에서 순환매 원리 브리핑 쫙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어떤 2차 전지 관련주를 진단해 줄 때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샀으면 인생 역전급의 초대박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주식은. 그래서 엔캠은 지금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이종복의 스타일을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종목 진단 코너에서 종목을 교체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종복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캠과 관련해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10%를 더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되나? 10%를 더 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주 섹터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이기 때문에 10%가량 보유 비중 조금 더 늘려보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러브수기님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해서 순환매의 원리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고요. 그 섹터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다양하게 담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이 순환매 원리를 잘 활용해 보는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니나노가 잘 가니까 미래나노도 잘 가능, 점점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DJ DOC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가수 이름인데, 저는 사실 이 DJ DOC의 하늘의 뜻이라는 건 모르고요. 되게 유명했던 게 런투유였나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두 다 같이 춤을 춰요였나? 그 가사가 나오는 게 혹시 DJ DOC 노래 맞을까요? 안 들은 지 오래돼서 잊고 살았는데, 네, 테리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담당 PD님께서 맞다고 대답을 해주셨네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춤을 춰요. 이거 맞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원래 금요일이면 같이 들으면서 춤을 췄을 텐데 제가 춤을 추려면 2,000명 달성해야 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 데리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기아 자동차요. 네, 기아 자동차 평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네, 83,000원에 20%. 83,000원에 2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걸 조금 더 사서 네. 단가를 낮춰야 되나, 언제쯤 또 내가 실현할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부분 물어볼게요. 네, 더 사야 되는지, 얼마에서 사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기아 들고 와주셨는데요. 평단가가 83,000원입니다. 추가 매수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 괜찮은지 궁금하고요. 괜찮다면은 어느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 부분 알려주세요. 예, 이분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데 기아 같은 주식은 지금은 원래 하는 게 아닌데 매수하신 가격도 보면 거의 상투권에서 사셨고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주고 싶지 않은 주식이고 왜냐하면 아직도 이 기아차가 신고가를 가거나 질문하신 분이 매수하신 가격에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을 들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요런 게 이제 여기서 미스터 진단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미스터 진단이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굳이 추세가 죽은 주식이거나 아니면 잘 안 가는 주식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중을 축소하는 쪽에 어떤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나는 꼭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66,000원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아차는 66,000원까지도 다시 되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66,000원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강세장이거나 330을 넘어가면 66,000원까지는 또 안 와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못한 걸 또 억울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시장과 함께 하는 거고 이렇게 굵은 주식,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굵은 주식들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을 때 주식시장이 잘 갈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거나 주식시장이 조금 잘 못 갈 것 같을 때는 잘 안 간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잘하면 8만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8만원 수준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추가 매수는 반대. 만약에 되밀린다. 그래서 66,000원대로 온다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다시 8만원에서 83,000원대는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리를 해드리자면 잘하면 8만 원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만 6천 원까지 내려올 경우에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8만 원과 8만 3천 원까지 왔을 때는 비중 축소해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완성차 중에서 기아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혜령 고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윈이고요. 2,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시간의 묘미. 이거는 아마 VOD 조회수도 안 나올 텐데 이 토마토는 진짜 얄미워요. 원래 이런 주식은 진단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세력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기 종목이고 이런 걸 대놓고 방송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코너는. 이런 거는 원래 방송에서 진단하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얘기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급등락 주의하시면서 기술적으로 2,000원을 지지를 하면 가격 법칙상 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오후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오후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뭐 마켓텐에서 따로 아니 미스터 진단에서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장도 좋고 주식시장은 비리비리하지만 종목이 기똥차게 가는 장에서 이 종목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 토마토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 종목 방송 3개 출연합니다. 그것만 참고해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소외받지 않을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그냥 그저 지속적으로 박스권 전략하면서 종목장을 즐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를 잘 활용을 해보자, 즐겨보자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도 출연을 하시니까요. 또 다 못다한 이런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 오후장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유튜브 라이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2월의 중대 변곡점 전략 제2부와 관련하여 있는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은 마제스터 전문가님인데요. 네, 진단쇼에 처음으로 나오는 전문가님인데 그만큼 저희 진단쇼에 많은 종목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 여기로 전화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춤췄다니 주유소 인형 같다고 하는데 주유소 인형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유소 인형은 좀 더 약간 이렇게 흐느적흐느적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유소 인형인데 제가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막 춤을 췄더니 제 친구들이 저한테 종이 인형 같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춤을 안 추려고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종이 인형 같아서 춤을 안 추는데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 진단쇼 동시 접속자 수가 2,000명을 달성할 경우에는 제가 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모습을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데리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제스터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볼 텐데요.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특징주들이 있지만 제가 오후장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니까 뭐 중국의 단기 비자 해제 검토 소식에 여행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카지노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는 개선되는 것 같아서 턴어라운드가 정말로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중국의 영향은 얼마나 올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예, 이제 단기 비자 관련 해지가 지금 시장에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좀 늦지 않았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제선의 운항 편수와 여객수가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거의 한 60% 이전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방역 정책 강화로 해서 약간 그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을 이제 금지를 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최근에 이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하나투어를 먼저 좀 보게 되면 이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권 대비 거의 지금 20배에서 25%까지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주가 흐름을 보고 자, 모두투어 봅시다. 모두투어도 보게 되면 16,000원권에서 21,000원 선, 22,000원선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참좋은 레저라든지 그리고 노란풍선이라든지 자, 레드캡 투어 자, 주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실적을 보자고요. 실적. 자, 우리가 200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게 거의 다 똑같아요. 자, 파라다이스도 적자. 이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투어도 봅시다. 자, 2000년도 1140억의 적자. 그쵸?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2,000억 이상의 적자고, 점진적으로 이제 적자 폭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턴 어라운드는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시점 자체를 저는 2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지난 2020년도 4분기에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주가가 떠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자, 모두투어도 지금 바닥권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난 사실 중국의 비자가 이제 단기 비자가 해지가 되게 되면 발급을 이제 금지를 했잖아요.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되면 주가의 어떤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했던 걸 해제를 하는 걸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그러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는 한 2월 말경 정도에 주가 빠지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를 보고 있고, 만약에 여행 관련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비자 발급 조치 해제가 발표되는 시점에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과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은 약간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원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중국의 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발표됐을 때 그때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를 매매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2월 말 정도에 이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삼아보는 거 한번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콩이 님이 보내주신 코리아 서킷입니다. 18,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오랫동안 보유 중인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코리아 서킷 오늘은 2% 가까이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6,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코리아 서킷 PCB 반도체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한 이틀 전에 급등을 하고 나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유를 한 만큼 메꿔야 할 갭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자, 이제 코리아 서킷을 보면 지금 16,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점으로 봤을 때, PER이 8배 이하예요, 8배 이하. 굉장히 좀 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코리아 서킷의 우선주 있죠. 예, EUB가 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100억밖에 안 돼요. 예, 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수익률 기대하는 측면이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매수 가격이 18,000원이고, 비중이, 그쵸? 30%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16,000원이고, 지금 매도 자리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디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조금, 감소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분기별 한번 볼까요? 분기별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3분기, 작년 3분기죠. 3분기가 이제 390억인데, 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 한 4분기도 한 400억에서 한 45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펀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지금은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좀 드리면 뭐 오늘도 뭐 급등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성장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지금 약간 좀 틀려요. 반도체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목표치를 저는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뭐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손절치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가는 말에 좀 옮겨 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종목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고 종목 상담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 관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지만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기다려보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콩이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종목 넘어가기 전에 허생님께서 오늘 시장의 이 주도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과연 다음 시청자분 또 2차 전지를 들고 계실지 전화통화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평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15만 5천 원에 50%를 들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너무 부러워요. 오늘 수익 짭짤하게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도 그래서 타이밍이, 이걸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추후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행복한 고민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까 에코프로를 언급해 주셨는데 시청자분 에코프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15만 5천 원에 50% 보유 비중 들고 계셔서 오늘 굉장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증권가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양극재와 관련해서 전망도 밝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만큼 현재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리 이 시청자분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마제스타의 투자의 기술,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9시 30분에 9시 40분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 종목이 에코프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 시장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이 바닥권에서 지금 780포인트까지 왔고, 제가 1차적인 목표치를 780에서 800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 슈팅, 그러니까 약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과 앞으로 성장성을 보게 되면, 아까 미래 성장성을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해서 우리가 2차적인 소재 관련주들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고 주봉상 흐름들도 보면 이제 신고가예요. 신고가라는 얘기는 자 새로운 신에 고가를 갱신한다.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은 오늘 따라간 사람이죠. 오늘 매수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얘기야. 매물권이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냐면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조정을 살짝 꺾일 수는 있어요. 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 과열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뭐 내가 이제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저는 비중 자체를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 슈팅이 나오면 약간의 단기 고점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 30%는 그대로 끝까지 홀딩이에요. 이 장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2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면서 가게 되면 고민 없잖아요. 그죠? 예, 그쵸? 앞으로 성장성도 지금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은 너무 한 단계 이제 정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뭐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를 이제 얼마큼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매도는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누적 동향들을 좀 보게 되면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그죠? 끌어올리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인들은 이제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만 좀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19만 원에서 그죠? 20만 원 사이에 비중 20% 차익 그리고 30%는 뭐 끝까지 가져가자. 저는 일단은 목표치를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인데 이거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비중을 잘 조절해보자 의견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중 30%가량은 홀딩을 해보시고 20% 정도는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코프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댓글창을 보니까 에코프로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갖고 계셨던 분들 또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쉬워하는 댓글이 많이 보여서 전문가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다시 재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자, 이 단기는 사실 8부, 9부 능선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소 쪽에서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목표치가 일단 54만 원, 55만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목표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시총 자체가 그죠? 지금 127조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인속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 4조 3천억이고 지금 현재는 4조 7천억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을 그죠? 우리가 작년이었죠. 2021년도에 에코프로비엠이 주도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선에 위치를 했고 어느 정도 얘가 그 뒤를 따른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사실 셀트리 헬스케어가 바뀌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2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얘기를 했던 게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을 이제 공략을 할 거냐.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 트레이딩에 가능한 우리 투자者같은 경우는 매매 가능하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정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걸 잘 매매를 하는 전략. 그리고
LNF도 정고 좀 넘어갑니다. 이 보면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25만 원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고점까지 넘어가기보다도 약간 추세가 이 매물권이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그 아니라는 얘기는 2차전지 관련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일단은 780에서 800포인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안에서 순환매를 좀 돌리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 종목 아니다라고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많이 잘 가고 있고 거의 고점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순간의 판단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고려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여서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볼 종목은 GC셀이고요. 64,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GC셀 현재 주가 체크해 보시면 48,800원 선까지 밀렸고요. 1.81%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GC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월 초반에 들어서는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그 이후부터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다기보다도 시장의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와 약간 좀 상반된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셀이 이전에 상호를 바꿨는데 녹십자 랩셀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녹십자 그룹의 이제 녹십자 랩셀인데 이것 또한 사실 2000년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크게 나왔던 종목이에요. 2000년도 그죠?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64,000원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64,000원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 즉 유동성이 이제 바이오 제약주라든지 신약 쪽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장중에 견디기는 힘든데 이게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이걸 팔고 달리는 말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 그냥 보유를 하자. 지금 2월이고 앞으로 4월까지만 보유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손실은 보지 않고 팔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이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급이 어떤 그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매도보다도 일단 1차적인 목표치를 6만 원까지는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만 원까지는. 6만 원까지는 그대로 일단 홀딩을 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이고 만약에 지금 사실 5만 900원에서 6만 4천 원이면 한 24, 5%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걸 보면 20에서 30%는 금방 또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이 정도의 어떤 매매 스킬이 좀 가능할지가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죠? 만약에 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보유를 해서 4월까지는 보유를 하자 이렇게 제시를 좀 하면서 손절보다는 6만 원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치를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급 상황 보면 당연히 지금 거래가 없거든요. 그죠? 기관들 조금씩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인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에서는 조금 올라와요. 근데 올라올 때 또 빠져요. 빠지라는 얘기는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시세일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시간 투자를 하셔서 6만 원 구간까지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까지는 시간 투자 해보시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진단쇼 언제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수수님께서 보내주신 더존 비즈온이고요. 34,9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더존 비즈온 IT 클라우드 관련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2.93% 오르면서 3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대해보고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34,900원인 만큼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자, 더존 비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을 한 점 먼저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여기 보시면 16,000원에서 지금 10만원, 1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10배가 튀었습니다. 그죠? 10배, 그죠? 중요한 건, 다시 이런 시세에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수익이에요. 그죠?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낙폭과대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자고요. 자, 보시면 이게 사실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떤 그 기술적 트레이딩과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들도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거와 같이, 그러니까 더존 비중과 유사한 종목이 저는 다우데이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 더존 비중을 보시자고요. 더존 비중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 시세는 과거처럼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되,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1차적으로 42,000원에서 43,000원 정도까지의 이제 목표치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뭐 시장과 같이 연동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낙폭과의 어떤 그 반등으로 보고, 실적이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실적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약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목표 수익률을 100% 이렇게 보기보다도요, 한 30% 전후의 목표 수익률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장과는 약간 좀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약간, 그쵸? 다우데이터 보세요. 이게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가거든요. 시장에 빠져도 올랐던 종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거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죠? 더존 비즈온이 과거에 이제 그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타나고, 지금 42,000~43,000원까지의 목표 수익률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단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 초반 구간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반영해 보시면서 더 나은 투자 판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첫 출연해주신 마제스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그렇게까지 슈팅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꾸준히 낙폭을 축소시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심호흡도 하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종목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쇼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